앞으로 반감기는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의 시장은 변동성이 대단했죠. 이 기간 동안 하루 5%가 넘는 가격 하락을 보인 횟수는 무려 약 35번 발생했고, 연초 790달러였던 가격은 연말에 무려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20배의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몇 번의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2017년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은 약 35번, 2024년 현재의 비트코인은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4월 8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정말 간략하게 지난 영상 훑어보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은 정말 간단하게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쌍봉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쌍바닥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이 쌍봉의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좋은 흐름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는 전 이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 안에서만 와리가리를 하고 그 다음 바로 다음 파동으로 이어가야 지지를 받고 가는 흐름으로 이 차체가 또다시 파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이 쌍봉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바닥, 쌍봉. 이 흐름으로 가면 정말 비트코인은 이제 나락으로 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쌍봉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비트코인의 시황이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들 이제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도 안 남았죠.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2주 정도 남았고요. 최근 블록 생성 시간 기준으로 하면 약 12일 정도 뒤고요. 평균 블록 시간 생성 기준으로 하면 약 13일 뒤입니다. 결국은 뭐가 됐든 2주도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반감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봤을 때 과거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비트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불과 이제 4월 20일 날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가 도래한다. 지난 세 차례의 반감기로 봤을 때 반감기 후에 1년간 가격의 급등 구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2012년 11월 1차 반감기 때는요. 1만 2천 반감기가 2016년 약 4년 뒤 77만, 2020년 1090만, 2024년도에 9,643만이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감기 패턴을 보면요. 약 4년 뒤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반감기를 감안하고 2028년 도래하는 반감기를 고려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존의 반감기 데이터를 보고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과거의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가 전략을 짠다고 하면 지금 가격도 저점으로 생각했을 때 비쌀 뿐이지 사실은 더 가격이 싼 가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보통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을 했을 때 그 보상의 감소폭이 줄고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 반감기에 대해서 결국 계속적인 상승이 왔던 건데요. 결국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 결과 등을 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반감기가 2주 남았는데 아직도 알트장이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끝까지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들었던 것처럼 2017년 그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상승장이라고 하면 지금 그래프와 같이 동그라미로 쳐놨던 구간들 있죠. 이 구간들을 정말 간단하게 그래프를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하락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다 뭐였냐면요. 상승이 일어났던 구간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상승으로 이렇게 갔죠. 또 하락을 하니까 상승으로 이어졌던 구간들 있죠.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졌고 떨어질 때 상승으로 긴 시간 이어졌죠. 자,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상승이 윗부분으로 봤을 때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롱, 숏, 텀, 홀더, 서플 레티오라고 써 있죠. 이게 정확하면 뭐냐면 상승장에서는요. 저점 매수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 홀더들,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 장기 홀더들이죠. 보통 이런 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매도로 바뀌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바로 이 동그라미 표시예요. 결국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도 물량을 청산시킬 때 손바뀜이
단기 물량들한테 넘어간다는 그래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장기 홀더가 단기 홀더들한테 손바뀜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상승장에서도 장기 홀더의 물량이 줄어들고 단기 홀더의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가격부터는요, 예전에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장기 홀더들이 단기 물량들한테 조금씩 물량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기독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죠?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ETF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더 큰 장기 홀더들이다. 그들이 평균 단가를 8천만 원, 9천만 원에 샀는데 9,600만 원에 팔고자 사는 흐름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이유를 알았을 때 더 먼 미래 2018년까지도 홀딩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주봉은 저점을 만드는 중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주봉을 잘 보십시오. 주봉은 지금 정말 스펙터클하게도 아랫꼬리를 저점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하락형 차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승형 차트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라 했죠? 바로 전고 라인에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에 걸릴 수밖에 없는 라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와리가리를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을 잘 지탱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더 큰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이 나왔던 흐름이 이제는 또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밑거름에 불과한 매도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추세 라인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뉴스 지표들이 BTC 가격이 회복세다. 단기 홀더의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장기 홀더들이 단기 홀더들한테 매수가 넘어가는 손바뀜 현상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요. 단기 홀더들이 흡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장기 홀더들한테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단기 홀더들에게 물량이 넘기는 구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기 홀더들이 더 낮은 구간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도 살만한 장기 홀더들에게 넘기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CEO는 BTC가 이번에 강사장에서 17만 달러가 돌파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죠. 또한 이게 뭡니까? BTC 반감기 전에 재매집 단계 되돌림물 상승 이어갈 뜻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익명의 애널리스트 렉트캐피털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정을 한 번 더 받는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의견이고요. 지금 분명히 그 저점에 대한 하락 구간들은 많이 떨기지 않을 거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만 개미들을 떨치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그레이스케일의 인베스트먼트의 BTC 물량이 ETF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 점점 그 물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홀딩되었던 매물들이요. 1월 14일 ETF 승인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둘다가 지금 4월 8일 경우에는 이제 거의 남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을 던지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의 물결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2017년 시장 상황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높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해도 하루에 5%를 넘는 가격 하락을 보인 횟수가요. 약 35번 발생했고요. 연초에 790달러였던 가격은 연말에 무려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20배의 폭등을 나타냈고요. 2017년도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의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하다가 빠지고 상승하다가 빠지고 상승하다가 또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요. 또다시 상승하다가 또다시 쭉 빠집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추세 라인을 넘는 순간 또다시 상승하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다가 다시 되돌림 빠지고 그리고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다시 여기까지 밀어내고 상승하고 빠지고 하면서 이때의 하락과 상승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뒤집어 보면요. 과거의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17년도 데이터입니다. 17년도 보이시죠? 17년도 이 과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매도 물량과 상승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때 무려 35번 발생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5%를 넘는 하락이 35번 발생했고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1, 2, 3, 4분기에서 1분기를 3개월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여기서 이제 1분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1월 이후에 지금까지 5% 넘는 하락이 발생한 게 약 7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경우 몇 번 발생했다 했죠? 35번. 한 분기에 7번이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남은 이제 2024년 말까지요. 몇 번이 남았을까요? 28번.
언더든 위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근데 그때 구간 하락이 몇 퍼다? 5% 이상의 하락. 결국 우리는 이 5% 하락이 발생할 때마다요. 분할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의 평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5%의 분할 매수 구간을 기준점으로 잡고 분할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상승으로 이어가는 이 길목에서 최소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순이익 실현은요, 2021년 1월 수준으로 넘어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순이익 실현을 한 매개체들이 더 큰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개미들을 괴롭히고 싶다 싶은 구간일 수밖에 없다는 게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기관들이 의도하는 바인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다 보시면요. 2021년 1월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더 큰 수익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선 그들이 사는 가격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간에 던지는 놈과 매집하는 놈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던지는 놈은 무서워서 던질 거고요. 아니면 나는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만족한다고 던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먹고 있는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조차도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제 중반이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장 중반에 있으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요. 3월에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지만 약 13%의 하락이 이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위 위기는 계속되고 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고점을 계속 사는 미친 기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지금 아직까지 저점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뉴스 블랙록이요. 비트코인 ETF 서류에 월가의 투자은행들을 AP로 추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ETF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할 정말 본격적인 그들의 투자은행 미국 하면 어딥니까? 그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주식으로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ETF는 결국 뭡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월가도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빨대를 꽂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IBIT가 커지면 커질수록 월가가 돈을 법니다. 얼마나 올릴지 궁금하네요. 왜 계속 기관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삼각 수렴에 왔고요.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포처럼 내려올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넘어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꽂을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내려서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제 견해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고점 갱신을 하지 못했고요. 보통 아래와 같이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를 하고 알트 폭등이 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비트코인이 85,000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알트 폭등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죠. 결국 저는 알트코인이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스일 뿐이지 그거는 비트가 결국 자금으로 들어가는 흐름일 뿐이지 알트코인을 사기 위한 기관들의 의도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 돌파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 돌파가 나오고 그 자금이 알트 폭등이 가고 비트의 도미가 떡락을 하면 다시 비트코인 떡상하는 이 순환 패턴이 나와야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월째 월봉은 양봉. 이제 2012년 이후 가장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고래들이 차트를 만들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거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 차트에서 1, 2 써 있는 구간들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이 차트는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를 대입한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항상 2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상단이 벌어지면서 급격한 대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 11, 2 패턴이 반감기 상단을 돌파하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피날레 후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후 상단을 돌파한 이후 또다시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1, 2, 그 다음 또다시 상승 1, 2 현재 구간입니다. 한 번 더 벌어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35번의 2017년도의 흔들림들은 마이너스 5%에서 나왔었고요. 마이너스 5%의 하락들은 대부분 분할 매수의 찬스였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사야 할지 말지도 두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흐름이 쌍바닥 흐름으로 쌍봉으로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런 고양이 패턴으로 쌍봉을 가게 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알트 시즌이 이제 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코인의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상승이 결국 이어졌을 때는 정말 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구간이 정말 어려운 구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왜 사고 있는지, 지금이 과연 우리가 흔들려야 하는 구간인지는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큰 수익이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반감기는 무려 2주 안팎으로 다가왔습니다. 반감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흐름대로 가고 있고요. 반감기 후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시드는 남겨둔 상태로 지금은 -5%의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심을 아마 지키면서 이 장을 견뎌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